자, 세 번째 과학기술 지문입니다. 14번을 보면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많아. 읽으면서 풀고, 공백 찾기죠, 기억은. 이 문제는. 자, 공백 찾기는 목적 설정해놓고 가면 쉽습니다. 기억 어딨죠? 이 결과로, 그럼 여기 읽어야 되고, 요거가 도움이 된다라고 됐으니까, 여기 문단 전체를 읽어볼게요. 라플라스식은 이거에도 도움이 된대요. 즉 이걸 이해하려면 라플라스 식이란 게 공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백이 뭐다? 라플라스 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라플라스 식을 알면은 거기다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크기가 서로 다르고 구성 물질은 같은 두 기포가 하나로 합쳐질 때 한쪽 기포에서 다른 쪽 기포를 공기가 이동하고 기존의 기포보다 더 큰 게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작은 기포가 있고, 묘사니까 그림맥에 쓸게요. 큰 기포가 있어. 결과로 합쳐져서 더 큰 기포가 된다는 거 아니야? 너무 큰가? 자, 더 큰 기포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라플라스 식을 모르면 알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16번 볼게요. 선지 먼저 보세요. 구입 당시의 오네소르게 수와 달리 구입 당시 파란색 비교. 일단 얘를 보는 거니까 얘가 Y 변인이고요. 결과 변인. 얘도죠. 얘도야. 얘도. 이건 아니네. 잉크방울. 이거는 나중에 찾읍시다. 즉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변인 설계를 해보면 온의 소르게 수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첨가제가 있을 거고요. 비례냐 붙죠? 점도, 표면 장력, 밀도, 노즐 지름. 개 많아. 자, 첨가제. 그 다음에 점도, 표면 장력, 밀도, 노즐 지름. 점도, 표면 장력, 밀도, 그죠? 그 다음에 노즐 지름. 5개의 변인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오네소르게 수가 어떻게 변하냐 묻는 겁니다. 자, 잉크젯 프린터와 잉크를 구입했대. 지문에 있겠죠, 이거는? 여기서 처음 나온 듯한 서술이 아니에요, 보면. 직후에요. 안정적 출력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빨간색은 안 나와. 이유가 뭐냐? 점도가 높아졌네. 그치? 점도가 높아지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첨가제를 넣으면은 점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첨가제는 직접적인 변인이라기보다는 점도에 대한 변인이네. 변인 설계 들어가면 이거 진짜 쉬워요. 첨가제가 많아지면 점도는 낮아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끼리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보는 거. 자, 파란색은 똑같아. 그 다음에 3달이 지난 후 시간에 따라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죠. 우리는 물방울, 비눗방울, 기포 등이 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거 아까 문제 그린 거죠, 이거. 구형은 동일 부피에서 표면적이 최소래요. 그냥 같은 부피를 놓으면은 얘가 제일 표면적이 작은 거야. 액체 분자 간의 인력으로 이 액체 분자들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거 있잖아, 이렇게. 표면 장력의 작용 때문이래.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에 구형으로 표면적이 최소인 걸 유지할 수 있다는 거지. 액체 방울에서 방울의 외압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의 합이 내부 압력과 균형을 이룰 때 방울이 유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얘를 이용할게요. 내부가 내압이 뭐랑 같을 때냐면은 외압 플러스 이 표면에 있는 표면 장력 같을 때 방울이 유지가 된대. 식은 이렇게 매개를 들어서 써놓는 게 낫습니다. 이들 간의 관계는 라플라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대요. 방금 내가 표현했는데 그게 이 식 아님? 이 식에 따르면 내압과 외압의 차이가 표면 장력이니까 당연히 정비례하죠. 내압 빼기 외압이 표면 장력이잖아.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대. 반지름에 반비례한대, 표면 장력이. 그러면은 반비례하니까 작을수록 큰 거지. 자, 얘가 표면 장력을 반지름 반비례하니까 얘 1이라고 치면은 얘 20이라 칠게요. 얘 표면 장력은 얘 반지름 2라고 할게요. 그럼 표면 장력 10이겠죠? 반. 얘는 그럼 표면 장력 얘 4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표면 장력이 5겠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다. 이게 라플라스 식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한 거 풀어볼게요. 표면 장력이 인해 어디갔어? 작용 때문이다. 그죠? 맞습니다.
구형의 유지. 동일부피 액체는 구형일 때가 표면적이 최소라는 건 다른 형체들보다 당연히 작다는 걸 내포하고 있죠. 호흡이 일어나려면 내압과 외압의 차이, 그게 표면 장력인데 지금 여기서 라플라스식에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호흡 얘기가 안 나왔죠. 라플라스식은 사람이 호흡할 때 폐포에 작용하는 압력과 표면 장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이용하대요. 폐포에는 내압이 있고 외압이 있고 그 차이로 인해서 공기가 드나든대요. 이는 공기가 고에서 저로 이동하죠. 당연히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층의 표면 장력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내압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잖아. 근데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계면활성제가 분비되면 표면 장력이 낮아진대. 그러면은 외압과 내압의 차가 더 커지겠지. 그럼 내압의 영향이 커지겠죠? 그래서 확장이 더 쉬워지는 거겠죠. 내압이 확장의 방향이잖아. 그지? 자, 폐포 가볼게요. 맞아요. 고저차가 있어야 호흡이 일어납니다. 공기의 이동으로. 지질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 표면 장력이 그 중에 하나지. 약화시킨다 했죠? 지질과 단백질이 있어서. 5번이 답이겠네. 그죠? 자, 5번이 답일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거 아까 읽은 거잖아. 이제 적용하라는 거네. 자, 기포 안의 공기는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이동하냐? 자, 여기서 묻는 거 규정을 잘하면 쉽습니다. 공기의 이동에 대한 걸 규정해 본다면 공기의 이동은 여기서 나왔죠. 압력, 공기 압력이 어디가 더 높냐잖아. 그지? 그러면 내압을 비교해 보면은, 자, 봐봐요. 표면 장력이 20이고 외압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지금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외압은 10으로 고정시킬까? 숫자 매개 들어볼게요. 그림 매개. 외압을 10으로 고정시켜 놓으면은 20과 10을 합친 30이 내압이고요. 10과 10을 합친 20이 내압이고요. 10과 5를 합친 15가 내압입니다. 그래서 내압이 큰 데에서 작은 데로 이동해야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작은 기포에서 큰 기포로 이동해야 정상입니다. 작은 기포와 달리 큰 기포의 표면 장력 작용해야죠. 그게 라플라스 식의 핵심인데. 접해 있는 두 기포 간의 공기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압력이, 봐봐. 이동의 원인 물어보지. 그럼 이동의 원인을 규정하는 게 1, 3번이 똑같잖아. 기내 내압이 달라서죠. 4번, 새롭게 만들어진 기포의 내부 외압의 차이, 그게 표면 장력이잖아. 어디 갔자? 5죠. 처음에 큰 기포 얘죠. 표면 장력 보다 10보다 5로 작죠. 5고 얘가 10이니까 답은 4번입니다. 처음에 두 기포와 달리 나중에 생성된 거의 기압 차이는 표면 장력이나 압력과 같죠. 그래야 방울이 유지되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벌써 두 개 풀었습니다. 이제 잉크젯만 오네소르게 수에 대한 변인관계 파악해서 풀면 돼요. 실생활에서 관련된 잉크젯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분사장치의 노즐을 통해 잉크가 분사됩니다. 이때 분사된 잉크는 공기 중에서 방울의 형태가 된대요. 그러니까 라플라스 식이 적용되겠지. 이 잉크 방울은 종이에 도달하고 내압은 외압보다 높다. 뭐만큼 높아? 표면 장력만큼 높겠지. 뭐 아직 안 나왔네. 그지? 벌써 노즐 아직 안 나왔죠? 구형의 잉크 방울이 형성되는 것만으로 인쇄가 되냐? 그건 아니고 노즐에서 나와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도착하냐, 그게 오네소르게 수다. 높을수록 안정적으로 도착이 된다는 거겠죠. 여기 나온다. 점도, 표장, 밀도, 노즐 지름 나왔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자, 끈적끈적해야 점도가 크겠죠? 나왔다. 오네소르게 수는 점도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표장, 밀도, 노즐 지름, 곱이랑 반비례하네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표면 장력 곱하기 밀도 곱하기 노즐 지름의 곱에 반비례합니다. 곱이 작을수록 좋은 거야. 따라서 조절하면 인쇄가 된대. 범위가 0.1에서 1.0 사이가 안정적 인쇄 범위인데 점도가 너무 커서 커지면 안 나온대. 근데 반대로 너무 작은 거지. 0.1보다 작은 거. 그러면은 위성 잉크 방울이 생겨서 오염이 발생한대. 잘하래. 뭐야. 알아서 잘하래요. 자, 구입 당시에 빨간색 잉크 어땠죠? 잘 나왔습니다. 모두.
그럼 달리가 아니잖아. 둘 다 이 사이에 있어야 안정적으로 나오잖아. 틀렸죠? 빨간색이 첨가제를 넣으면은 점도가 낮아지고 온에그 소르게 수는 낮아지죠. 틀렸죠? 3번 표면 장력 유지 밀도 2배 노즐 반. 그럼 똑같잖아. 처음이랑 똑같죠? 뭐야? 4번 구입 당시와 달리 2달이 지난 후는 적정 범위를 벗어났냐? 파란색은 똑같았다니까 안 벗어났죠. 5번 5달이 지났을 때 인쇄 아직 안 해봤어. 잉크가 구입할 당시의 밀도와 표면 장력은 안 변했대. 이거랑 이거는 똑같대. 위에. 근데 점도가 뭐야 이거? 노즐은 뭐 똑같은 거 썼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똑같고 점도가 더 끈적거리면 높아진 거지. 높아지면은 온의 소력의 수도 높아지니까 위성 잉크 반응을 낮아져야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성 잉크발이 생성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은 다 풀립니다. 되게 쉽죠? 10분 만에 풀어봤어요. 해설하면서.